보면 자 A은행한테 자금을 대출받아요. A은행한테 얘가 이제 대출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자금을 대출해주면은 채권을 넘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이죠. 주택 저당 채권입니다. 저당 잡은 채권. 여기를 1차 대출 기간이라고 하고, 자 그럼 얘는 이제 현금이 줄고 채권이 늘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동성 위험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럼 이 채권을 그냥 해야 돼요. 유동화 시켜야 돼요. 현금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한테 넘기죠. 얘한테 넘기게 되면 유동화 중기가 넘기게 되면은 자금을 끌어와서 여기에 대한 채권을 넘깁니다. 그럼 얘가 2차 대출 기간이고요. 그럼 투자자한테 또 팔죠. 팔아서 투자자한테 MBS를 발행해요. 그래서 자금을 주게 되면은 자 우리가 주택도당 총액을 가지고 MBS를 또 발행합니다. MBS. 그래서 MBS라는 자체는 주택 저당 담보 직권이죠, 그죠? 채권을 직권화시켰으니까 부채금융이 되고 부채증권이 되겠죠. 금융이 되고. 그럼 우리가 이제 아까 문제를 풀어봤지만은 여기가 1차 저당 시장이고 여기가 2차잖아요. 그럼 아까 문제가 차입자가 나오면 몇 차? 1차. 투자자가 나오면 2차. 여기는 저당 채권이 형성되고 자금을 대출해줬죠. 이건 유동화되고 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이다. 이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차 금리가 더 높아야 되죠. 1차 금리. 그럼 대출 금리가 1차 금리가 높아야지만 유동화가 되겠죠. 그래서 금리는 몇 차 금리가 높아야 된다. 1차. 그래서 우리가 요구 수익을 만족해야 되니까 1차가 높아야 된다.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MBS 종류로 가볼게요. MBS 종류로 가시면은 그 박스로 갈게요. 박스로 가시면 MBS가 박스가 페이지 166페이지에 박스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종류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여서 MBS 종류가 MPTS하고 MBB하고 MPTB와 CMO가 있죠. CMO. 자, 그럼 우리나라는 콜방어가 되는 게 세 글자죠. 콜방어가. 누구하고 MBB하고 CMO. 이 두 가지를 발행해요.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CMO가 이제 거의 대부분 발행되는 MBB와 MBS에 대한 CMO를 발행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조기상한 위험이라는 게 있죠. 조기상한. 그래서 우리가 조기상한 시장이자가 나서 조기상한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원금가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리금 수취권이죠, 그죠? 그다음 또 이자 위험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자 위험. 자, 이런 게 이제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자가 져요. 원리금 수취권 갖고 있는 자가 지고, 자 채무불이행할 수도 있죠. 채무불이행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을 저당권을 가진 자가 집니다. 자, 그러면 얘한테 넘기게 되면은 얘는 또 얘한테 다 팔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성격이 모기지 패스라는 것은 패스는 그냥입니까? 다 넘깁니까? 넘겨서 자 얘는 이제 이체증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넘겨서 지분형 MBS예요. 그러면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다 누구한테 넘기죠? 투자자한테 넘기면 투자자가 다 위험하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 콜방어가 안 돼요. 그래서 발행자가 조기상한에 대한 콜을 부를 수 있지만 조기상한 위험을 투자자가 지기 때문에 조기에 대한 상한에 대한 위험, 조기상한 위험을 누가 갖고 간다? 투자자가 갖고 가니까 콜방어가 안 되죠. 그럼 콜방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근데 이제 MBB가 나왔죠, 그죠? MBB는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한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을 저당 잡혀서 저당 채권을 담보로 해서 또 채권화시켜요. 담보부 채권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채권형 MBS예요. 채권형. 자, 아까는 다 넘겼는데 얘는 안 넘겨요.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다 그냥입니까? 발행기간이 보유합니까? 발행기간이 보유하면서 다 발행기간이 위험하죠? 투자자가 위험을 갖고 수익도 나는데 얘는 콜방어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암기가 안 되신 분들은 세 글자만 콜방어 가능하다면 알아두시고. 그래서 안 팔리니까 혼합형이 나왔죠. 그래서 혼합형 MBS는 자 페이만 넘겨요. 그래서 원투 저발 아시죠, 그죠? 원리금만 누구한테? 투자자한테. 저당권은 발행 기간이 갖고 있습니다. 발행 기간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원래는 그러면 원리금 채권 투자자한테 가니까 조기사가 아니면 투자가 지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콜방어가 안 되니까 CMO라는 게 되죠. 근데 단기일수록 장기일수록 콜방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두 번째 콜방어는 세 글자를 암기하셨고, 자 그다음에 가볼게요. 투자자를 소리 나는 데 쓰면은 투자자죠. 투자자. 그다음에 발행 기간을 소리 나는 데 쓰면 발이잖아요, 그죠? 그럼 T가 들어가면 투자자고 B가 들어가면 발행 기간이죠. 그러면 발발이는 다 누가 져요? 발행 기간. TS는 투자자애들이죠. 얘는 혼합형이니까 원투 저발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CMO는 우리가 만기 구조가 다 틀리면서 어떻게 다계층이죠. 트렌치별로 간다고 그래야 되죠.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문제가 풀려요. 초과 담보는 뭐 일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초과 담보는 뭐 있으면 해드리고 넘겨볼게요. 자 일단 282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예상 문제는 답만 볼게요. 1번에 가시면은 저당 유동화에 옳지 않은 것은 자 5번이 정답인데, 자 제가 ABS는 차에 장착시키는 게 아니죠. 그냥입니까? 자산을 담보로 갑니까? 자산 담보보증권이에요. 자 근데 아까 MBS는 주택이거든요. 그럼 주택이 자산에 들어가니까 ABS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죠? 누가 더 넓은 개념이다? 그러면 ABS가 MBS보다는 기초자산의 범위가 넓죠? 그래도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옳지 않은 거 4번. 주택대출 자체는 증가하나 저당 유동화를 하게 되면 저당 차익에 대한,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주택대출 자체가 이게 증가, 저당을 유동화하잖아요. 보통 이 보금자리론이에요. 무슨 논이다? 보금자리론은 단기예요, 장기예요? 장기고 고리예요, 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A은행은 그냥입니까? 유동성 위험을 좀 줄였습니까? 줄였으니까 금리를 낮출 수 있죠. 그죠? 그럼 금리형에 대한 그 부담이 작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차입자의 금융 비용이 상승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감소하죠. 저리로 가니까. 그런가요? 그 몇 번이 정답이죠? 4번. 아니 그러니까 보금자리론으로 간다고. 저리로. 그럼 차입자의 금융 위험을 좀 적게 한다고. 유동화가 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현금화가 바로바로 되잖아. 그럼 유동성 위험을 줄이니까 지 금리도 낮추겠지. 그럼 차입자의 금융 비용은 감소한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니까. 3번은 자 틀린 거는 4번에 1차, 2차가 있는데 저당의 유동화 핵심은 2차죠. 2차. 4번에 저당 채권 유동화의 도입에 가장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2번. 유동성 위험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죠. 넘겨볼게요. 자 5번이 기출인데, 자 주택 MBS에 대한 발행하잖아요. 그럼 정부는 주택저당 채권을 발행해서 자 이렇게 합니다. 이게요 이 차입자한테만, 수요자한테만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건설회사한테도 대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단기는 공급이 돼야 안 돼요. 그럼 수요만 증가하죠. 그럼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락이 아니라. 그죠? 나왔었고요. 6번에 가시면 옳지 않은 거. 제가 아까 1차 금리가 MBS보다 높아야 되죠. 그러면 1차가 더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5번. MBS 발행 수익률이 요게 2차예요. 1차 저당의 대출 금리보다 낮을 때 저당 유동화 활성화되는 거죠. 바뀌었죠? 그다음에 7번의 별표. 다 볼게요. 틀린 거. MPTS는 다 투자자한테 가죠. 지분형 증권이면서 증권의 수익은 기초자산의 주택 저당 채권 집화물에 대한 그 저당 지불에 원리금에 의존하고요. 자, MBB는 다 누가 갖고 있어요? 투자자가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이 최초의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이 저당권이거든요. 이게 무슨 권이다? 저당권. 저당권은 다 누가 갖고 있어요?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있죠. 투자자가 아니죠. 2번이 정답이고, CMO는 발행자는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통해서 위험 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렌치라는 게 있죠. 다양한 트렌치 나오면 무조건 CMO예요. MPTB는 MPTBS와 MBB의 혼합형 맞고요. CMBS라는 이 C는 커머셜입니다. 그럼 주거용이에요? 상업용이에요? 모기지를 기초 자산을 위해서 발행한 직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8번으로 가볼게요. 7번의 정답은 2번. 8번. 부동산 금융에 대한 설명에 틀린 것은 CMO는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 만기가 다르죠. 맞고요. MBB는 발발이잖아요. 채권형이면서 발행자가 초과담보를 좀 제공해야 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MPTS는 다 누가 위험해요? 그럼 조기상환 투자자가 부담하겠죠. 4번에 가시면 조기상환은 금리가 상승했을 때 하락했을 때 조기상환하죠. 5번에 2차가 1차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9번 MBS에 대한 틀린 거. 2번 MPTB의 투자자에게 만기 전 변제 위험이 전가되지 않는다. 자, MPTB는 그냥요. 투자자가 조기상환 위험 부담해요. 야, 원투만 암기하시면 어떻게 해? 원투만 암기하시면 원투. 원리금은 누구? 조기상환 위험 누구? 투자가지겠죠. 2번이 틀렸네. 그렇죠? 넘기세요. 10번 틀린 거. 2번 MBB가 발발이죠. 그럼 조기상환 투자자는 조기상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반면 채무불이행 위험도 부담하지 않죠. 다 누가 부담해요? 발행기관이 부담하는 거죠. 11번 틀린 거 다 볼게요. 자, 1번 조인트하고 리츠는 다 지분이죠. 원리금 상환은 상환 초기부터 후기로 갈수록 매기 상환은 즉 원금 상환이 커지겠죠. 3번이 정답이. 이따 하겠지만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택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 소유권이 연금 지급기간에 이전되는 건 아니죠. 사망해서 아니면 기간이 종료돼서 담보를 주택을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그때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므로 연금 개시 시점은 주택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4번 MBB는 다 발행기간이죠. 그러면 주택저당 대출자입자의 채무례행이 발생하더라도 MBB에 대한 원리금을 또 발행자가 투자자한테 지급해야겠죠. 그죠? 자기가 다 위험하니까. 그 다음에 CMO는 동일한 저당풀에 대해서 상환 우선순위가 만기가 다르죠. 그래서 MBS다. 맞고요. 정답 3번이 정답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면 앞쪽에서 한번 보세요. 앞쪽에 제가 아까 안 푼 문제가 5번, 1번도 그런데 5번을 안 풀었죠. 자, 262페이지 5번 있어요? 자, 5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가시게 되면은 자, 주택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주택자금 공급시장이라는 게 있죠. 박스 쳐보세요. 그 다음에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공급해주는 주택자금 대출시장이 있죠. 박스 쳐보세요. 그게 바뀌었어요. 왜냐, 힌트를 주는데 앞에는 담보대출을 제공했죠. 따라해봐요. 담보대출을 제공, 자금 대출시장. 뒤에는 대출기관에 공급해줬죠. 그러면 공급시장이죠. 그 앞에 힌트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죠.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1차와 2차 저당시장에 대한 걸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츠로 가볼게요. 리츠 순서대로. 우리가 287페이지는 이제 리츠거든요. 그래서 교재로 갑니다. 리츠 굉장히 중요해요. 리츠.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볼, 얘는 페이지 172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게 있죠. 여기가 이제 100% 시험제 나옵니다. 100%. 법이 나와요, 법이.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서부터가 이제 중요하긴 한데, 자, 172페이지에 우리 기본적인 것 가져갈게요. 자, 리츠는, 자, 직접 투자예요, 간접 투자예요. 현금화할 수 있죠. 현금성이 높고, 지분금융면서 배당 시세 차익이지만 손실이 올 수도 있다. 자, 위에 보시면 주식회사고 상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닌 회사는 합병할 수가 없고요.
자, 오른쪽부터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인데, 자, 필기를 해드립니다. 우리가 세 가지 리츠에 대해서 법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필기를 좀 해드리면 반드시 나올 수 있는 범위 내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리츠는 173페이지 요약집 가시면 자기관리 리츠가 있죠, 그죠? 리츠가 있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위탁관리. 그 다음에 이제 부도난에서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이 있어요. 기업구조조정. 이 세 가지 리츠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 이렇게 표를 만들어 드리겠는데 이렇게 자 실체 여부를 물어봐요, 그죠? 실체 회사가 있느냐 없느냐. 자 얘는 그냥요 아까 문제 풀었던 실체형이었어요. 명목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실체 회사가 있어요. 실체 회사가 있고 임직원이 있고요. 직원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근해야 되고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정은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하죠. 그래서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해요. 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얘는 이제 국장의 영업인가를 받고요. 영업인가를 받고 인가를 받아야 되지만 얘네들은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면 등록사항이죠. 등록이다. 이렇게 다르다. 그러면서 얘네들은 실체다, 명목이다. 명목이기 때문에 직원 고용할 수도 없고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도 없더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져가셔야 되고요. 설립자본금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설립자본금 533이죠. 설립자본금은 533 자기 위탁 기업구조 순서로 가야 돼요. 533. 그래서 5억, 3억, 3억으로 가는 거죠. 설립자본금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영업인가 받고 등록한 후 6개월 이내에 최저자본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저자본금은 얼마예요? 7호, 70억, 50억, 50억이 되죠. 그래서 70억, 50억, 50억. 이해하셨어?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해. 173페이지로 가보세요. 자기관리는 실체죠. 그래서 자산운영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해야 돼요. 자네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해야 되고 전문 인력이 필요하죠. 영업인가신 3명이고 받은 후 6개월 경과되면 5명 이상.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정은 명목이에요. 자산관리사한테 위탁을 하죠. 자산투자 운영을. 그럼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정은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직원을 고용하는 상근임을 둘 수 없다. 자산관리회사는 위탁과 기업구조정의 위탁을 받아서 자산의 투자 운영을 한번 하는데 설립인가는 제가 70인이라고 그랬죠. 인가고 70인이고 5인 이상의 전문인 상근해야 돼요. 투자 자문회사는 자문 및 평가 업무를 해주고 10등 안에 들어야 자문을 해주죠. 3인 이상. 그 다음 넘겨볼게요. 자, 설립 방법은 발기 설립이에요. 발행 주식 전부를 인수해서 자, 작년에 나왔는데 설립 때는 현물 출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설립자본금은 533, 자기관리는 5억,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정은 3억. 그렇죠?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보고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요거 또 이제 보는데 설립 등기로부터 며칠 이내 해야 돼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출생신고를 하죠. 설립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장을 제출하고 보고서를 제출한 날 그냥 그날부터 이제 그냥이야 100일 잔치를 해. 그럼 3개월 후에는 회사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죠. 제출하고 설립 등기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장 영업인가를 또 신청해야 되며 4번에 설립 등기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해산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영업인가는 최저자본금이죠. 7, 5, 5.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6개월 후가 나와도 이건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에요. 최저자본금 이제 아셔야 되고 70억, 50억, 50억.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은 주식 발행의 공모 있죠. 기업구조정 리츠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하기 전까지 발행한 주식에 일반에 청약을 제공할 수 없다. 근데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몇 년 이내. 그죠? 그래서 주식 공모는 2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별로 욕을 안 하는데 따보세요. 2년. 네가 공모했지. 그럼 주식 공모는 몇 년 이내라고 보셔야 돼요. 2년 이내. 1년 6개월이 아니에요. 요거 잘 낼 겁니다. 이따가
2년 이내 발행한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에 청약을 제공해야 된다. 그런데 올해 바뀐 게 딱 하나 있어요. 3번에 별표 치시면 원래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2년 내에 발행하는 주식에 100분 30 이상을 청약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이나 대통령이 정하는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총수의 100분의 30이었거든요. 근데 얼마로 상향 조정했다.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게 가장 유력해요. 찾았죠, 그죠? 이게 근데 문제집에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요즘 최근 문제. 그 다음에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있죠.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1인당 한 사람 앞에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는 50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얼마를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죠. 이 50이라는 게 중요해요. 얘도 50, 얘도 50. 근데 기업 구종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겨볼게요. 현물 출자는 아까 설립 때는 안 되죠. 근데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자본금이 갖추면 돼요. 근데 최저자본금 이상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 받는 방식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주식은 상장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상장해야 되며 특히 기업 구종은 상장할 의미가 없죠. 자, 업무는 자산의 투자 운영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자산의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개발 사업, 임대차, 증권 매매,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도 있고 지상권, 임차권 등 사용에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취득 관리, 처분 가능하며 신탁이 종료된 때 신탁 재산 전부가 수익자에 기속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의 취득 관리 처분도 가능합니다. 처분 제한이라는 게 있죠. 근데 기업 구종은 제한이 없고요. 국내에 대한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과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1년이고 그 외에는 정관인데 참고하시고 자산 구성 중요합니다. 자산 구성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의 경우는 이 조항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라면 최저 자본금 주기간이 끝난 후에 매분기 말 현재 총산의 80 몇 퍼센트 이상을 부동산 갖고 있어야겠죠. 부동산 관련 증권 MBS와 현금으로 구성돼야 돼요. 이 경우 총자산의 몇 퍼센트는 70%는 부동산이어야 되죠. 건축주기 건축물도 포함합니다. 자, 오른쪽에 가시면은 배당이 있죠. 배당. 부동산 투자에서는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몇 퍼센트를 주주한테 배당합니다. 근데 그것이 금전 배당이 될 수 있고 현물도 될 수 있죠. 이익 증금을 적립하지 아니하는데 자기 관리는 좀 혜택을 주죠. 그러면 우리가 배당은 자기 관리는 어떻게 돼요? 2018년 12월 30일까지 해당 연도 이익 배당이 50% 이상을 주주한테 배당한다 그랬죠. 50% 줄여준 거죠. 다른 놈들은 다 90%거든요. 초과 배당이 가능하고. 자, 그러면서 이익 준비를 적립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 위탁관리와 기업고정은 이익 배당 때는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도 있다. 6번 별표 3개. 차임이 사채 발행할 수도 있죠. 그 부동산 투자에서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후에 자산을 투자 운영에 하기 위해서는 기존 차입금 발행 사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있다.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의 몇 배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이사의 이견상. 근데 주총의 특별결을 얻는다면은 자기 자본의 10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할 수도 있다. 이해 가셨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들어갑니다. 자, 가시게 되면은 페이지 287 12번 가겠습니다. 자, 예상 문제는 답만 볼게요. 틀린 거. 3번. 자기 관리는 상근 임직원을 두고 직접 투자하는 관리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명목이 아니라 실체형이죠. 13번이 작년 문제예요. 별표. 자,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자기 관리는 설립자본금 5억 맞죠? 위탁관리와 기업구조 설립자본금 3억 맞고요. 3번도 잘 떠요. 공인중개사 해당 분야 몇 년 이상 종사한 사람, 자기관리 투자에서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될 수도 있다. 위탁은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자,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합니까? 요게 이제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걸 뺏겼어요. 3월달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고. 자, 14번 틀린 거. 자, 4번. 자산관리회사나
투자란 위탁관리와 기업고정의 위탁을 받아서 자산 투자 운영을 업무를 수행하는데 제가 예전에 70인이라고 그랬죠. 그럼 자본금은 70억이고 5인 이상이 전문 인력은 맞아요. 그 다음에 15번 틀린 거. 자, 2번. 아까 제가 출생신고 있었죠. 설립된 길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설립보고 작성해서 국장한테 제출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16번에 틀린 거. 5번. 자, 주주 1인과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 준비가 끝난 후에 그 총수의 얼마? 50%죠, 50%. 40이 나오면 안 돼요. 다 50이 나와야 돼요.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다. 17번 별표. 17번. 자,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퇴사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고정으로 분분한다. 정확하게 맞고요. 이번에 자기관리는 설립자본금이 5억이 되겠죠. 그죠? 3번을 지문을 보세요. 아까 또 나왔죠? 아까는 감정평가를 뺐거든요. 감정평가 또는 공인중개사가 맞아요. 그죠? 5년. 그 다음에 위탁관리는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는 상을 임을 줄 수 없다. 5번이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다음부터 6개월이 바로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에요. 그럼 기업구조정은 50억 이상이 된다. 자, 넘깁니다. 18번 틀린 것만 잡아볼게요. 아까 2년 네가 공모했지 기억나시죠? 그러면 3번에 부동산 투자에서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의 100분의 30을 일반에 청약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찍은 게 다 나오죠? 자, 19번에 가시면은 투자회사법상 틀린 거. 자, 5번. 자문회사는 자문을 내주잖아. 그러니까 내 요약계에 아까 투자와 관련된 자문이라고 글씨가 있었지. 개발관리 처분하는 게 아니죠. 그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20번에 틀린 거. 5번. 위탁관리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면 상근 임직을 줄 수 없다. 21번은 똑같은 문제죠. 넘겨볼게요. 중복되는 게 많아요. 되게. 22번 별표. 틀린 거. 기출은 다 봐야 돼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게 최저자본금이죠. 그러면 자기관리는 70억 맞네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며 그 상호에 대한 투자회사는 명칭을 사용한다.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 최저자본금이죠. 자, 위탁관리와 기업구정은 50억 이상 맞죠? 기업구정은 임직원이 상근합니까? 명목인데, 그죠? 그럼 상근 임직원을 두지 않고 자산 투자 운영에 대한 자산관리사한테 위탁하면 이거는 자기 관리로 바꾸는 게 좋아요. 이걸 바꾸시려면 무슨 관리로? 그럼 자기 관리는 전문 인력 포함한 임직원 상근하고 자산 투자 운영 직접 수행하니까 해설보다는 그냥 기업 구정을 자기 관리로 바꾸는 게 수정하는 게 좋죠. 4번이 틀렸고요. 23번 옳은 거 1번 위탁 관리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한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기업 구정은 실체입니까? 명목이죠. 3번이 정답인가요? 자, 아까 그 지문이 똑같잖아요. 22번 내가 고친 거 아니야, 3번을. 자기관리가 전문인력 포함한 임직원 상근 투자 운영 직접 수행. 맞죠? 3번이 맞고요. 기업 구정은 설립자본금이 3억, 자기관리는 5억. 20%가 아니라 50%. 1인에 대한 그 주식 소유 한도가. 아시겠죠? 그죠? 그 여기까지 딱 보면은 뭐가 나올지 좀 느낌이 안 오나요? 안 와요? 와야 할 텐데. 오죠. 그죠? 그러니까 요쪽 범위 내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보셔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오케이. 알았어. 그다음 이제 PF로 갈게. PF. 자, PF로 갑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PF는 그 요약집으로 가셔서 좀 강하게 178 가시면 PF가 있죠, 그죠? PF도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PF도 출제가 자주 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PF로 가볼게요. 자, PF. 자, PF는 이제 전체적인 틀을 보시는 게 좋아요. PF가.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리가 이제 뭐 SOC 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이 이제 뛰어들려고 우리나라가 이제 갖고 왔는데
후분양을 정착시키려고 또 건설회사한테 많이 빌려줘서 부실 채권이 더 많이 늘어나죠. 자, 그러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인천공항이 있어요. 인천공항이 자, 오늘 가겠지만은 뭐 BTO 방식이라고 아시죠? 민자유치죠, 그죠? 그래서 민간이 건설해서 이전하고 지가 운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민자유치와 관련돼서 PF를 많이 또 해요. 그 우리가 고속도로나 터널 같은 경우는 톨게이트비를 받죠. 그럼 이거는 앞으로의 사업성이에요. 사업성이나 수익성을 담보로 갑니다. 부동산 담보가 아니죠, 그죠? 자, 이거는 부동산의 물적 담보나 신용 담보로 가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은행이 안 위험하겠어요? 위험하겠어요? 위험하죠. 그래서 그림을 위험하게 그립니다. 해골을 그려요. 눈깔 두 개랑 코를 그리고 입을 그려요. 자, 무섭게 생겼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상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라고 들어보셨죠? 이건 사업주로 뛰어들어요, 여기. 시행사가 돼서 포스코가 이 사업을 합니다. 자, 근데 포스코는 그냥요, 건설도 해요. 그러면 그게 부도나면 여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얘한테 독립된 회사를 설립하라 그래요. 독립된 회사를. 여기서 다 회계 처리랑 법률 쪽이 다 합니다. 서로 분리되죠. 왜냐하면 서로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안 주다 보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사업성을 담보로 갔기 때문에 얘가 자금을 한 5천억을 줬어요. 그럼 여기다가 고속도로에 투자하죠. 투자하게 되면은 자, 어떻습니까? 여기다 우리가 이익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아 나가죠. 자, 그렇다면은 자, 여기가 대주단이 되고요. 대주단은 이제 돈을 빌려주고 차주죠. 그럼 차주는 빌렸고 얘는 그냥이야 돈을 대줬어. 그럼 우리가 금융기관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도산됐더라도 얘한테 채권 청구를 할 수가 없죠. 얘 그 현금흐름이나 자산범위내에서만 채권 청구 가능하죠. 그럼 소구할 수 없는 소구다, 비소구다. 비소구. 근데 100% 비소구예요, 제한 소구예요. 얘한테 여러 사업 주체를 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공사를 선정해서 지급 보증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이 분산이 돼서 우리가 좋긴 하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죠. 그냥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어요. 그럼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고 더 어렵죠, 그죠? 근데 금융기관은 만약에 수익이 많이 나오면 높은 수익을 또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업주에 대한 입장이 부의금융이에요. 부의금융은 장부의 금융이죠. 그럼 장부에 기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포스코라는 회사는 자, 우리가 LCT를 지려고 그래요. 그럼 포스코가 LCT에 대한 아파트를 지게 되면은 자, 부산은행 가갖고 돈을 땡길 수 있죠. 근데 그냥입니까? 장부 갖고 오라고 합니까? 그럼 장부상 부채로 있으면 돈을 안 빌려. 그러면 대차적폐 재무상태표의 기록이 안 되는 게 부의금융이라는 거죠. 그럼 누구의 이점이에요? 사업주의 이점이죠. 그럼 사업주는 그냥입니까? 이 장부의 금융으로서 돈 빌릴 수 있는 채무 수용 능력을 정보를 검토했잖아요, 그죠? 사업성을 검토했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문제를 줄여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일단 위험을 분산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자금 관리를 자체 시공사와 시행사 자체 계좌입니까? 별도 계좌를 만듭니까? 별도 계좌를 만들어서 에스크로우로 관리하죠. 네, 에스크로우. 그래서 에스크로우에 대해서 우리가 계정을 만들어서 아니면 타 신탁회사라고 들어보셨죠? 감정평가 시험 문제 부동산 신탁회사에 의뢰하기도 해요. 그죠? 그쪽에서 자금 관리를 따로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휴약집의 오른쪽에 보시면 자금에 대한 지출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면 자금의 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그냥입니까? 원리금을 먼저 내야 됩니까? 그럼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는 대출로 이루어졌죠. 그러면 시공사의 공사비가 먼저 선지급돼야 돼요. 그 다음에 개발이익이 나중이죠. 개발이익, 시행사의 개발이익이 나중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 문제를 풀면서 좀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안 풀었던 게 1번이었어요. 260페이지 가시면 1번의 정답은 틀린 게 4번이죠. 프로젝트 금융은 담보로 하는 게 아니라 수익성을 담보로 하고 소구가 아니라 비소구라는 걸 안 풀었죠. 그 다음에 넘겨오셔서 이제 PF 순서대로 갑니다. 교재는 이제 우리가 PF로 놓으시면 돼요. 우리가 293이죠. 자, 24번 옳지 않은 거. 5번 사업주의 개인의 채무 변제 의무가 없는 소구입니까? 비소구죠. 틀었죠. 자, 얼마나 중요하면 이 저자가 25번에 4번을 또 냈겠어요. 그죠? 넘기세요. 자, 26번입니다. 26번에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4번 사업주의 파산이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을 타산할 수 있으나 프로젝트가 도산이 사업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배제할 수도 있다. 있죠. 이해 가셨습니까? 27번하고 28번을 묶어보세요. 이게 이제 거의 그 27번이 이제 기출이거든요. 자, PF에 대해서 개발 사업 시 금융기관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치가 아닌 거. 자, 5번 개발이익이 선지급돼야 돼요. 공사비가 먼저 나가야 돼요. 위탁관리 계좌에 운용하는 것도 위험을 줄일 수 있죠. 시공사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하고 제2학습 다 나온 내용입니다.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보강 요구하고요. 시행사 시공사에 대한 추가 출자 요구를 하죠. 자, 오른쪽 28번. 자, 틀린 거는 3번이죠.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의 건설회사 또는 시공사가 자체 계좌하는 게 아니라 에스크로에서 하겠죠. 그죠? 위탁 계좌. 그래서 거기서 한다. 자, 그럼 기준이가 다 볼까요? 1번. 특정 프로젝트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죠. 톨게이트 받잖아. 그지? 사전 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한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요. 일반적으로 기업 대출보다는 금리가 높겠죠. 성공할 때 또 금융기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가 되면 해당 금융기관도 부실화로 이루어지겠죠. 비소구 제한소구죠. 자, 29번은 옳은 거니까 다 볼게요. 프로젝트 금융에 대해서는 옳은 것은 1번 이해관계 상호 간의 각종 보증과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위험이 분산되는 것까지 맞죠. 이게 감정평가 시험 문제예요. 근데 봐봐. 그냥이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 그럼 사업 진행이 가능할까? 신속한 게 가능하지 못하죠.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죠. 프로젝트 회사와 사업주는 신용전환이 돼서 완전히 분리됐죠. 부의금융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프로젝트 회사의 채무행위에 대해서 대출기관 사업주한테 소구할 수가 없습니다. 비소구죠. 3번이죠. 최근에 프로젝트의 현금 수지 및 시행사의 사업 수행 능력, 여러 신용보증 장치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죠. 자, 4번. 프로젝트 금융 방식의 차입 주체는 프로젝트 회사이며, 자, 차입 자금은 사업주가 관리합니까? 아니죠. 에스크로우 계정에서 하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회사와 은행이 동동으로 관리하긴 하는데 위탁으로 맡기기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금융은 일반 기업 금융에 비해 낮은 금리가 아니라 높은 금리죠. 자, 차입자 부담이 높죠. 그 다음에 30번의 기출이라고 해주십시오. 자, 지금 여기 보실 게 금융기관의 이점이에요. 누구 입장이다? 금융기관. 금융기관이 가질 수 없는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1번에 가시면 부의 금융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채무 수용 능력을 높인다는 지문은 맞아요. 근데 이거는 누구의 입장이죠? 사업주 입장이니까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있잖아.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건 누구에 대한 걸 얘기한 거야. 그래서 1번이 아니라는 거지. 1번은 누구 거? 사업주 입장이라는 거지. 그렇죠. 근데 기출이기 때문에 다 봐야 돼요. 그럼 나머지 거가 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그럼 2번 프로젝트 금융은 기업 금융에 비해 금리 수수료가 높죠. 그럼 사업이 성공하면 얘네들이 수익이 높아지겠죠. 이에 당사자들 간의 개발 사업에 수반된 각종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증을 또 제공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동일한 조건의 다른 개발 사업에 비해 해당 개발 사업 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요.
당의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를 집중하다 보니까 정부가 공유되죠. 그럼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누구의 이점이에요? 지금 누구 하는지 몰라요? 금융기관의 이점이라는 거예요. 금융기관. 사업주 이점이 아니라. 그럼 개발사업주와 개발사업 현금을 분리시켜서 개발사업의 파산이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죠. 이해 갔나? 그 다음에 이제 31번은 종합선물 세트인데 옳은 거. 신디케이트는 간접이에요? 직접 투자예요? 직접이죠. 직접. 부동산에 직접 투자한다고 맨날 강조했죠? 직접 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리츠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투자한 거예요? 주식을 산 거예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안 주잖아요. 그죠? 근데 신디케이트는 그 투자자마다 한 사람한테 소유권을 줘요. 그럼 직접 투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직접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은 기업 구조를 뭐로 고치셔야 돼요? 자기 관리로 고치셔야죠. 임직원을 상권을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한다. 프로젝트 금융은 부의 금융이 있어요? 누구 입장이었어요? 사업주 입장이었죠. 다양한 참여자들의 이해 분산 효과가 바로 금융기관이지만 앞에 게 틀렸다는 거죠. 4번이 정답이죠. 프로젝트 금융은 대출기관은 위탁관리 계좌의 운영, 시공사의 책임 준공 의무 부과 등을 통해서 지 대출했다는 위험을 줄이고자 하겠죠. 자, 5번. 프로젝트는 대출자 위험이 낮으므로 일반 기업에 비해 적습니다. 낮아요? 높죠. 그러면 금리도 높여야 되죠. 그렇죠, 그죠? 이렇게 이해 가셨습니까? 가셨고, 그다음 32와 33번과 34번은 보통 우리나라의 이 어떻습니까? 이 국가에서 얘기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은 국민주택 규모 초과해야 돼요, 이하해야 돼요. 이하가 그게 여기서는 핵심 포인트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32번에 틀린 거에 5번을 보시면은 주택 도시금에 대출해 주는 거는 주민주택 규모 초과해야 돼요, 이하해야 돼요. 초과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33번의 정답도 4번이겠죠? 그러면 국민주택 초과하는 주택 구입자 또는 임차에 대해서 주택 도시금의 대출이 가능하다? 안 되죠. 이하해야 되죠? 맞습니까? 다른 것들 좀 보세요. 자, 1번에 주택 도시기금이라고 돼 있나요? 자, 옛날에 국민주택기금이었는데 국민주거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민주택 건설이나 국민주택 건설하기 위한 대지 사업을 소유하는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자금이 뭐니? 그러면 물어보세요. 주택 도시기금이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되고, 아까 요 HF가 한국주택금융공사죠? 그죠? 보세요. 얘 누구라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럼 얘는 주택 채권에 대한 저당 채권의 평가 및 실사 업무를 수행하고 저당 채권을 그냥 매입했어요. 일정 기간 보유했죠. 그 다음에 또 투자한테 팔아서 장기주택 금융 활성을 위해서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해 주죠. 자, 주택 도시 보증은 주택 관련 각종 보증을 통해서 이 분양계약자의 안전한 입주와 주택 건설업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죠. 그래서 왜 주택 도시 보증공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새 뭐 허그라고만 나오죠. 거기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5번 공공주택 금융은 일반적으로 민간주택 금융에 비해서 대출 금리가 낮죠. 대출과 장기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34번도 그럼 공통적인 거예요. 주택 도시기금 법령상 주택 도시기금 중 주택 개정의 용도가 아닌 것은 제가 주민주택 규모 이상이어야 돼, 이하여야 돼요.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기출이 33번하고 34번을 묶는다면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는 국민들에 대한 걸 가다 보니까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 이하로 가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걸 낸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5번은 제가 이제 이건 주택연금이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가죠? 네, 조금만 쉬십시오. 연결이 돼야 되니까.